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이고요. 어젯장에 새벽에 있었던 이슈에 맞물려서 크루드 오일은 큰 변동성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잠시 후 30분 후에는 또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재고 발표에 맞춰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전략 그리고 상세하게 해외 선물 전략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입니다.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더욱더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분들은 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오늘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여전히 같은 가격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 상승세로 2675.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S&P 500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된 상황입니다. 6,820포인트 선에서 0.03% 약보합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유로 FX는 1.19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좀 큰 탄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격대 1.19090달러 선으로 0.09%의 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소폭 상승하면서 1314.4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갑니다.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아가네요. 70.90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23%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일단 70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안에서 71달러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잠시 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2라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초반보다는 가격대가 더욱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2.8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요,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올라가면서 70달러 후반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쉬어가는데 또 속보가 나온 상황인데요. 백악관 쪽에서는 트럼프의 그 북한 억류자에 대한 석방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의의 긍정적 제스처로 좀 환영한다. 트럼프가 이런 석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스처로 생각한다라는 그 부분까지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트위터로 실시간으로 올라와줬기 때문에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실시간 속보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온 최신 트윗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지금 3명의 억류자들과 다시 같이 돌아오고 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썼습니다. 건강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또 김정은과의 미팅 역시나 좋았다. 라고 쓰고 있고요. 또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게스트들 3명의 그 억류자들이었죠. 이분들은 이제 새벽 2시 동부 시각 새벽 2시에 도착을 할 거고 그곳에 마중을 나가겠다. 매우 흥분된다라고 트위터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란 관련 핵 협정 탈퇴에서 이제는 아마 내일자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언급한 이 내용이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됩니다. 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가 이어가면서 일전에 그 북미 이제 회담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그 남북 간의 회담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면서 뭔가 장밋빛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다시 또 이런 이슈가 시장에 그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로이터에서도요, 이 소식을 속보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화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감돌고 있다. 그 일전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이 뭐 사망했던 소식, 이런 소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평화적이고 또 앞으로의 회담 역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이슈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트위터로 이런 속보가 들려져 오고 있는 가운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질 3명에 대한 부분도 풀었고 이제 억류된 3명의 인질도 좀 석방이 된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북미 회담까지도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시는지 맞선이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뭐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는 맞고요. 일단 한중일 회담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북미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멘텀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한발 양보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한테 퍼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사실 증시에 바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북미 회담이 잘 풀릴 것이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도로 그냥 트럼프가 트윗을 해주고 있고, 그냥 그 관련된 이슈들이 그냥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북미 간의 관계는 풀린 적이 잘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남북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가까워진 경우는 있었어도 북미 간에는 항상 욕을 했었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 막 중앙통신 막 이런 TV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항상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근데 그런 모멘텀이 좀 깨지고 흐름이 좀 변경이 됐다라는 모멘텀에서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지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북미 간에서 좀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채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살짝 부여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남북 간의 교류에서는 이제 철저하게 남과 북끼리의 교류가 있었다면은 앞으로 북한이 경제제재를 오픈했을 때는 미국도 참여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가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시아권으로 미국이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지만 미국한테는 살짝 새로 어떤 티켓이 열렸다. 지금 없던 티켓이 열렸다. 이런 면에서 좀 굉장히 좀 미국 쪽에서는 특별하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혀 보여지지 않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S&P 차트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느냐. 또 계속 대서특필되고 있고 뭐 관련 블룸버그나 이런 쪽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S&P 차트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뭐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하락 떨어졌다 상승으로 올라갔다 보여주고 있는데 전혀 그 상승 모멘텀은 반영되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저 북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선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오늘장은 이란 관련된 이슈 기준으로 오일을 끌어와서 트레이딩을 보는 중심 관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같은 의견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일단 해수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좀 짚어드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뭐 실시간으로 올라온 속보 내용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못 다룬 이슈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슈와 네 번째 이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과 골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은 뭐 20분 정도 후에 이제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70.94달러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앞서선 이란 이슈와 그리고 재고 발표는 APA 쪽에서 190만 배럴의 감소가 나왔기 때문에 EIA 쪽에서도 지금 예상치가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요, 뭔가 앞서서 뭐 해소가 됐고, 이런,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크루드 오일 상방 쪽의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먼저 여쭤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뭐 크루드 오일 기존에 이란 이슈가 반영되다 보니까 워낙 센 모멘텀이 나왔는데 네. 새벽장에 사실 매도 모멘텀이 나왔던 게 오히려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 S&P 보시면은 매도 차트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5일 차트에서만 좀 강하게 10분 내에 빠르게 매도 물량들이 쫙 속출하고 나서 그에 대한 터닝 물량들이 바로바로 들어왔죠. 그래서 사실 이제 12시 딱 넘고 나서 12시 10분부터 동시에 딱 10분 동안에 매도 물량들이 강하게 속출을 했고 커버링이 10시 40분 정도에 딱 들어왔습니다. 커버링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합권으로 쭉 흐르다가 다시 3시에 딱 이제 트럼프 발언 들어오고 나서 공격적으로 매수 물량들이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일단 매도를 털었던 거는 정말 일시적인 세력들의 리스크 관리상으로 터는 물량이었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거기서 털었느냐? 일단 70선 라인을 도달을 했고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증대를 한 만큼 이제 12시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청산 물량을 던졌던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발언이 있고 나서는 사실 오일에 대한 상방 모멘텀이었죠. 트럼프가 만약에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도 경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기존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 북미가 잘 흘러가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굳이 이란을 압박을 해서 북한을 굳이 고립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티켓을 끊어놓고 그리고 북한 티켓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오일 가격 상승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 오일 상승이에요. 원하는 방향이 오일 상승이고 이를 통해서 재정 확충을 시키는 게 트럼프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저하게 상승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이란이 물러나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란이 물러나 주거나 이제 뭐 나머지 아까 이제 뭐 러시아나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 이 협의 파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이 파기하면은 사실 계약의 절반이 파기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나쁘게 보진 않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일단 오일 생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란 제재에 대해서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할 이유가 없고 무기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마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이란을 압박하는 게 굳이 나쁠 이유가 없다. 평화를 좀 좋아하는 유럽 입장에서만 살짝 왜 저 친구들은 저럴까라고만 생각하지 이해관계가 껴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이란 제재 파기, 협의 파기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란 협의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이란 협의 부분이 해제가 되고 나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7.2선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습니다. 7.2선까지의 상승 모멘텀이 열려 있는 상태이고 왜 7.2선까지냐? 기존의 67라인, 67라인에서부터 상승 범위가 500틱 정도가 가능한 게 이란 제재 파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2선까지는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실 때 7.2선까지 바로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69.50선까지는 터닝 백라인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9.50까지는 한번 떨어졌다가 재상승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열려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오늘장 흐름 보시면은 일단 70.50 라인만 하방으로 돌파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선 한 번의 추세를 올릴 가능성도 살짝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률이 높다고 평가되지는 않고요. 일단 이따가 원유 재고 발표도 또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추세를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는 부분 70.50 라인 기준으로 해서 이 여부를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50 라인 하방 돌파하면은 69.50까지 구간이 확 배픽이 열린다는 거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치평가선으로 7.2까지 그리고 연말까지에 대한 관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말까지에 대한 관점도 드리자면은 이란이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핵에 대한 포기를 들어가줬을 경우에는 6.5라인까지도 다시 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의 미국과의 대치 상황을 유지를 해놓는다. 지금 이란이 좀 감정이 안 좋게 피하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7.5선까지도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 라인대로 좀 시황별로 좀 간추려서
이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72달러까지의 상승 여력을 좀 최종 목표로 좀 보시고, 하지만 그대로 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일단 70.50달러까지 눌린 이후에 하방 쪽으로 간다면은 69.50달러까지 좀 눌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70.50달러가 지지가 될 시 그때 다시 한번 좀 소폭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70.96달러까지 현재 부분 다시 좀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고 발표에 따라서 좀 위아래 가격대가 폭이 좀 커진다면은 이 레인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70.50달러 그리고 하방 쪽으로는 69.50달러까지 좀 두 구간 좀 바라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업에 대한 모두 만장일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외신 쪽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가격은요, 지금 트럼프의 발표 이후에 상승 랠리를 보여줬죠. 그리고 2014년 11월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3% 이상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77달러 선을 이제 경신을 했죠. 그게 역시나 2014년 11월 이후에 최고가고요. 또 그리고 미국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도 2.8% 거의 상승을 하면서 거의 71달러 선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이란의 가장 최대 고객 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 상하이 크루드 오일 지수가, 가장 상승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아무래도 아시아와 유럽 쪽에 수출을 하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분명히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급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이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분명히 펼칠 것이고, 이는 최소 20만에서 100만 배럴 하루 생산을 감축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아마 2019년부터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머리를 궁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발언입니다. 오일 가격은 적어도 10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의 9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한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번 트럼프의 이런 조치가 오일 가격 상승을 굉장히 견인을 했다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오일 시장에 대한 염려를 조금은 잠재울 만한 소식이 있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사우디는 그동안 2017년부터 이 오일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또 유지하면서 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나라인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도 이런 오일 공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조치에 이런 변동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또 아무래도 각 나라들을 또 역시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우디 쪽에서는 오일 공급 부족 사태 막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일단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유 모두 상승 의견을 좀 주신 상황인데요.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일단 브렌트유는 현재 부근에선 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90달러까지도 좀 예상을 한다라는 의견까지 외신 쪽에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오늘 원유 재고 발표 날이었고 새벽 사이에 또 이란 관련된 제재 내용도 나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유 재고 발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와 지금 유튜브 쪽에서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문자 확인 계속해서 할게요. 끝자리 5893님 보내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원유 재고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미리 예측하신다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뭐 예상치와는 좀 꽤 다르게 재고가 600만 배럴 정도의 증가가 됐었던 상황이고, 앞서서 APL 쪽에서는 190만 배럴의 감소, 그리고 오늘장에는 예상이 마이너스, 일단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 72만 배럴 정도의 소폭의 감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일단 베이커즈 굴착 장비 수도 좀 보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 재고 발표를 좀 예상하신다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네. 이번 주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API 쪽에서는 감소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현물 쪽에서는, 지금 실질 원유 재고 발표 쪽에서는 굳이 이렇게 강한 감소세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원유 재고를 분석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유 가격이 올라갈 걸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굳이 원유량을 많이 보유를 해놓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크게 안 들고요.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쪽으로 차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승세로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 일단 만약에 재고량이 더 증가를 한다 혹은 감소를 한다,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분석을 드리자면은, 재고량이 만약에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다면은 원래는 하방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원유 재고 쪽에서는 추가적 상승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원유 재고량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상승세가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원유 재고 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발표치와 차트가 반대로 흘러버릴 수 있다는 거 좀 유념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번 주 수치를 볼 때는 일단은 주간 소기업의 재고치보다는 감소량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요약을 드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그쪽에서 똑같이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극단적으로 반대로 정말 강한 감소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강한 감소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적 하방 모멘텀이 세게 딱 차트에서 원유 재고 발표가 나자마자 반영이 됐다가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고 발표에 대해서 일단은 하방 쪽과 그리고 여전히 상승 쪽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굴착 장비 수도 매주마다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도 바로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239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주위에서 $80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원유가 $80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 상승세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60도 그렇고 $70에 대한 그 관문도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 고지인 $80 좀 상방적으로 그 정도까지 보시나요? 시점이 네. 중요하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지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3년을 본다. 3년 안에 $80는 충분히 넘죠. 충분히 넘는데, 올해 안에 가능한지 혹은 내년 안에 가능한지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5 선이 좀 강한 라인이에요. 기준선이 라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일봉상으로 좀 과거 연결 선물로 기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5 선이 기존의 이쪽 차트 앞에서 당겨서 보시면은, 매도 추세가 강하게 터지기 직전에 77선에서 고점을 만들고 평균 단가를 75선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매도 추세를 쭉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추세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중간 단가 라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는 차트에서 75선에서 약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차트 일봉상으로 보시면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선까지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80선까지 확보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모멘텀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까지는 제가 일단 75선까지를 제시를 해드리고, 80선까지 올라가려면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끝 무렵 혹은 내년 정도는 되면은 $80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과의 대립이 극도로 달하고, 그리고 시리아 문제도 더 극도로 커지고, 그리고 동시에 사우디랑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단합해서 우리 이참에 제대로 한번 단가 올려보자 라고 단합을 해서 공격적으로 생산 단가 부분 코스트를 올릴 경우에는 $80 선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런 단합 부분이 잘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은 올해 안에 $80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 영역이죠. 기존의 선이 100선이 넘었었는데요. 다시 올라가면 얼마든지 100선 이상도 올라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 5일 선물에다가 무조건 계약수를 바꿔서 트레이딩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은 최소한 5일 ETN이라도 홀딩하고선 매수를 해놓고 갖고 계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기적으로 홀딩해서 어차피 소비재이기 때문에 수량은 감소합니다. 코인 중에서도 소각시켜서 수량이 계속 감소하는 코인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5일도 마찬가지로 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코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가격대가 뭐 상방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그런 예측이 일단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또는 뭐 근래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맞춤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80달러대를 좀 도달할 것이냐라는 그런 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으로 본다라는 예측과 함께 75달러에 대해서 좀 강한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풀어드리고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가적인 질문 함께 봐드리면서 재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예측치 말씀드립니다. API 쪽에서는 190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요. 일단 이제 5분 후에 만나보게 될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입니다. 지난주 이전치는 620만 배럴의 재고가 증가한 상황이었고 오늘 기다리고 있는 재고 예상치는 72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예측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95달러로 이제 조금씩 또 71달러까지 좀 가까워진 상황인데요. 일단 API 쪽에서는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오늘 예측치 역시나 감소가 된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재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문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끝자리 2605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맞선이 그렇다면 원 재고 발표 수치에 따른 대처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예상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 앞서서는 API 쪽에서도 190만 배럴 감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재고가 더 예상치보다 더 감소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 맞춤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모든 전략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 기준으로 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매도를 치시는 거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좀 큰 방향의 트레이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유일하게 매도를 정말 꼭 매도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유일한 전략은 이제 70.50 라인이 붕괴가 되고 동시에 재고량까지도 하방 쪽으로 나와서 오히려 이제 차트를 압박을 하는 더 이상 이제 원유 재고 측에서는 보유를 할 가치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50이 돌파됐을 때 잠시 69.50까지의 비는 공간 이 정도를 공략하는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사실 매도 전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매도마저도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요. 50 위에서 터닝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매수 위주의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떨어진다면 일단 70.50, 70.50에서의 지지 여부를 1차적으로 관찰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지지 여부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틱수를 그렇게 세게 쏴 올리질 않았어요. 지금 쏴 올린 게 한 68틱 정도, 뭐 그렇게 많이 쏴 올리진 않은 틱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정도 지지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트레이딩 지지선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69.85 정도입니다. 69.85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걸려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좀 떨어졌다 할 수 있는 선은 69.50 정도 됐을 때 이제부터는 다시 이란이 원래 기존의 이란 이슈로 인한 상승세를 유지를 들어가려면은 69.50 정도까지 떨어지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포지션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는 한 68.37 정도 되시면은 이거는 그냥 저가 매수의 기회 그냥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상으로 일단 원유 재고 발표가 일어났을 때 떨어졌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지금 이번에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상승세까지도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지금 떨어져야 되는 틱수만큼을 떨어지지 않고서 지금 고점 대비 18에서 지금 60까지죠. 18에서 60까지면 틱수가 거의 한 58틱?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틱수 어제 상승한 거는 300틱인데 이것 대비 반환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거 보실 때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실 때는 오히려 추세상의 매수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를 들어갈 때 지표상으로도 오히려 상승이 나와서 지표상으로 상승이 나와서 상승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시키고 차트상으로도 신고가를 돌파를 들어갈 때 그때 7 이선까지 한번 일시적으로 공략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유에 대해서는 70.30달러와 50달러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좀 필요하고 뭐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라서 상승 여부도 좀 함께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일단 매수적으로의 접근 전략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 매도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70.50달러가 깨졌을 때 69.50달러까지 그 부분을 좀 짧게 대응하는 그 매도적인 관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매수 쪽과 그리고 매도 쪽으로 공략하실 분들은 또 에듀스템 마스터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던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 전략은 별로 금일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위주로 좀 접근하신 것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강조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도 오늘 수요일장만 뿐만 아니라 어제장부터 워낙 크루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오늘장의 재고 발표도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크루도일 1분봉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발표가 됐네요. 자, 발표와 함께 위쪽으로 크게 튀는 상황이 이제 1분봉으로 세팅이 됐고요. 옆에서 보셨을 때는 지금 저희가 호가창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세게 올라가면서 71달러를 단숨에 또 터치를 한 상황이고 71.10달러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71달러 선을 좀 지키고 있지만 초반에 그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다시 좀 내려오는 분위기인데요. 네. 197밀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네. 수치가 일단 예측치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네. 원래 지표상으로는 상방의 지표를 좀 가리키고 있는데 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원유 재고 측에서는 보유 가치를 좀 낮게 평가를 했었다는 부분. 물론 이제 이란 이슈가 있기 전에 보유 가치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얘기지만 지금 기존의 원유 재고 측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했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재고 발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치가 일단 72만 배럴 정도의 감소 예상이었습니다만 예상치보다 더 많은 수치가 일단 재고가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71.28달러까지 가격대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르는 상황입니다. 1.76%까지 올랐고요. 71.20달러. 일단은 71달러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 앞서서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상방 쪽으로의 매수 쪽 의견을 드린 만큼 좀 참고하신 분들 재고 발표도 잘 좀 대처하셨을 것 같습니다. 71.22달러 선에서 현재 부근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재고 발표는 일단 이전에는 재고가 620만 배럴 재고 증가였습니다만 오늘장은 또 재고가 감소하는 예상치에 이어서 재고 확인도 감소가 꽤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재고 발표가 예상치보다 더 많은 수치가 감소가 된 상황이고 71달러를 뛰어넘었는데 아직 뭐 안착은 아니잖아요, 마스터님. 네, 안착은 아닌데 네네. 일단 추세상의 돌파 정도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틱스상으로는 뭐 2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가격 대비해서 한 13틱 정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네, 근데 완전하게 막 어마어마한 틱스를 돌파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일단 보유 가치에 있어서 원유 재고 측에서 그렇게 많은 보유량을 안 가져간 만큼 시장 가치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하나 보다라고 지금 금융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래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상승은 상승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밀리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관들의 평가가 반영된 그대로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측치와 발표치 정리합니다. 예측은 72만 배럴 정도의 감소 예상이었고요.
발표된 수치는 219만 배럴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현재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이 추세적인 확인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71달러를 다시 한번 좀 훌쩍 넘는 이 추세 변환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71.08달러로 다시 한번 좀 소폭 내려가고 있지만 71달러에 대한 지지는 좀 완고하게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71달러에 대한 부분이 제재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자, 이란에 대한 이슈 반영분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재고 발표가 떨어졌는데 왜 하방의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거고, 왜 상승이 나오면 반대로 상방의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거냐, 왜 기존의 모멘텀과 다른 상태가 되는 거냐라고 퀘스천 마크가 던져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빨간색 방향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5일 추세라고들 얘기를 하죠. 재고량이 감소했으니까 일단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재고량이 상승해주면은 공급할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주는 거고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이번 주는 이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얘기가 살짝 다릅니다. 물론 결국에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방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재고 발표가 나고 나서의 움직임을 보실 때는 일단 원유 재고 측에서 재고량을 보유를 할지 혹은 보유를 털어낼지 이 부분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선 보유를 더 늘리고 줄이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고 싶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죠. 그 기본 심리가 깔려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가격 현재가가 고가라고 생각하면 보유 수량을 줄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가라고 생각하면 보유 수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경제 이슈를 앞두고 있을 때는 평소에 그냥 재고 발표치를 보실 때는 그냥 그대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핵심적인 재고 발표를 전환을 시킬 어떤 5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제지표가 앞에 있었다. 그럼 이때는 사실 추후에 가격 변화를 예측하고선 보유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지금 보유량을 굉장히 낮췄죠. 그럼 이 상태를 보실 때 충분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분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유 재고의 발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기관들의 트레이딩을 분석을 하실 때 재고가 발표가 딱 나고 나서는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태의 발표치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매도로 다시 밀릴 수도 있죠. 밀릴 수도 있지만 다시는 결국 매수세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장까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71.11달러로 현재 71달러 초반대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발표된 지 6분 지나가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지금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흐름을 또 반복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강세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문자 왔는데요. 끝자리 4903님 보내신 문자 확인합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5일 오늘장 당일 저항은 어느 가격대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자, 71.08달러로 지금 소폭 좀 주저앉았지만 오늘의 상방 쪽으로 봤을 때의 저항점 가격대는 어떠한 가격대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지지되는 선은 70.50달러 선은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 71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장의 저항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항점은 일단 71.85 정도가 될 거라고 후반대네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확히는 83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2달러에서는 일단 가격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보여지더라도 거기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두 가지 참고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72.30까지에서는 다시 한번 때려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그 가격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거기서는 터닝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71.85달러라고 말씀을 오늘의 저항 71달러 후반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72달러는 좀 강한 저항대라고 좀 보시나요? 72달러도 일단 가격대의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신고가를 도전할 때는 가격대 저항이 분명히 좀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강한 이슈가 발생을 할 때는 먼저 72를 가기 전에 선저항을 받고 72에서도 물론 약한 저항은 있지만 생각보다 71을 돌파하고 나서 72.30 정도는 돼서야
저항을 좀 세게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 50을 새로 돌파할 때, 55를 새로 돌파할 때 이럴 때마다 매번 보여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51에서 나타나는 추세적 특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해 주셨고 71달러 초반대, 70달러 후반대 가격을 좀 터치를 번갈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의 앞으로의 전략까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70.30달러와 50달러의 지지가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대로 좀 상방쪽으로 간다면 71달러 후반이죠. 71.85달러에 대해서 저항이 예상된다라는 상하방 좀 가격대를 짚어드린 상황입니다. 다시 좀 소폭 눌리면서 70.98달러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 재고 발표 현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재고가 상당한 늘어난 증가세를 확인이 됐다면 오늘장은 어제 새벽이자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맞물렸던 이슈와 그리고 재고도 예상치보다 좀 감소를 하면서 상승의 요인을 그나마 좀 부추겼고 일단 부추기지 않더라도 지지는 되고 있는 상황의 재료를 좀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참고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골드인데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또 원유 재고 발표 만나보는 동안에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1316.5달러까지 회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꼬리가 일봉장으로 본다면 오늘장 꽤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골드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지금 관망이고 저 업이고 박나원 캐스터가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만큼 현재 구간 좀 알 수 없는 가격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박나원 캐스터 외신 쪽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먼저 좀 로이터 소식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의 압박을 나타내면서 사실 이제 트럼프의 발표에 별로 움직임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좀 지정학적 상황이 복잡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cat is out of the bag. 그러니까 지금 고양이가 가방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이 비밀이 새어나갔다. 즉 이미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별로 동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역시나 낮아졌고 골드의 인기 역시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상황이 원래는 골드의 영향에 좀 많이 끼치는데 최근에는 달러가 워낙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또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의 관련 이슈에 뭔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골드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없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장은 두 가지의 견인 요인으로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채 금리와 그리고 또 달러다.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이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냥 원래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쳤던 그 두 가지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주요 지금 지지선은 1,300달러.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이 가장 중요한 선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5월 1일자 이후에 최저를 찍었었던 1,301.51달러를 다시 찍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1,317달러 선이 세 번째 저항을 받으면서 이 선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로이터의 테크니컬 애널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역시도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일 가격의 근데 상승이 2014년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또 하지만 이제 골드 가격에 약간의 지지는
또 가져올 것이다. 오일 가격 상승 자체가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도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뭐 지지선, 주요 지지선과 저항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도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주셨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사실 원래는 매수가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어제장에 제가 좀 드렸던 매매 포지션이랑 같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보면은 이제 5월 8일장 이제 9월 9시 48분 오후 기준으로 드렸었는데 이제 1308.5, 1307.0, 이제 1304.7에서 계속해서 3매수를 연속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장에 계속 터치가 들어왔죠. 8.5, 7.0까지는 어제 새벽장 전에 이제 오후장에서 거의 밤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와서 터치하고 상방 쪽으로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금일장에는 꺾여서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상방 쪽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골드 입장에서는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마다 반대로 떨어져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땡겨서 보시면은 기존의 저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저가를 돌파를 못하고 달러 인덱스는 고가를 돌파를 했죠. 고가를 돌파했는데 지금 골드 입장에서는 저가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매수선이었던 이제 4.7입니다. 정확히는 4.7에서 지지를 받고선 지금 금일장 큰 추세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장에 이제 저항선 드렸던 라인들이 이제 뭐 15.2, 16.0, 뭐 17.6, 19.2 이렇게 좀 라인들을 좀 여러 개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 상방의 저항선으로 보실 수 있는 라인은 19.2 정도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방 쪽으로 돌파를 들어가 주면은 추가적인 상방 구간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 언제나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92.500 라인을 뚫고선 하방으로 내려올 때 그때서야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골드 입장에서는 신고가를 돌파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바닥 따지기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을 철저하게 매수 위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신저가를 내려갈 수가 없는 상태가 완전히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 뭐 골드 이런 걸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언제나 금리죠. 금리 입장에서 언제나 지금 93% 정도의 높은 수치를 유지를 계속 거의 한 2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입장에서 볼 때 골드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골드는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할 수밖에 없고 떨어뜨릴 구간도 거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희는 바닥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서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떨어질 때 똑같이 매수를 한번 추세를 짧게 먹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셔라. 하고 종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 하방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좀 상승 쪽의 요인, 저가 매수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또 전략도 리뷰도 해주신 상황이고요. 저점 이탈보다는 이제 상방 쪽으로 갈 요인 달러 인덱스 좀 비교해서 함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1317달러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랫꼬리가 상당히 달리면서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랜만에 저희 신세계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힘을 받고 있는데 유로 FX는 왜 못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금 골드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골드에 대한 질문 유로 FX 좀 비교해서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유로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듯 싶었습니다만 좀 주춤한 상황이고 골드는 조금씩 올라오면서 1317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일단 골드는 상방 모멘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바닥 따지기를 거의 지금 3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쌍바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3바닥 수준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 따지기를 하고 상승을 하는 반면에 지금 유로는 철저하게 지금 달러 인덱스 반대 통화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기존 지금 매도를 맞고 떨어졌던 라인이 19300이에요. 19300. 19300 라인에서 맞고선 떨어졌는데 이 라인이 보시면 앞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떨어지기 전에 저항까지 맞고선 떨어졌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때 분명하게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그어놨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저항선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관점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면 그대로 그냥 이 라인은 밀릴 수 있는 라인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상태의 모멘텀은 무조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만 보셔야 된다. 유로 기준으로 아무리 저항선이 위치를 해 있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추세를 만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의 거래량은 단순히 차트 기준의 거래량 수준이 아니라 중국장이 주도하는
주도를 해서 그냥 가치 평가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그냥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뭐 단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락을 너무나 트레이딩을 이중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두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좀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공간 시세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요. S&P 500 지수 2678.50포인트로 0.31% 소폭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인데요. 6834.50포인트로 0.18%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에도 다시 한번 보시죠. 1.19130달러로 0.13%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다시 한번 봅니다. 골드는 1317.6달러 선으로 0.20% 상승세.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시죠. 71달러 다시 한번 이탈되면서 70.89달러로 1.23%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1달러를 이탈이 됐지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서 92.800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원유 재고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이 오늘 또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오늘 장이 좀 제일 변동성이 큰 장이고 이란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제 오일과 원유 재고가 또 이슈가 합쳐져가지고 제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우신 장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제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란의 이슈를 앞두고선 원유 재고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차트 보시다시피 방향성이 오히려 반대로 나온다는 걸 주장을 드렸고 그대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시고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 언제나 시황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어떤 시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매번 다른 포지션을 취하셔야 된다는 걸 좀 집중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곧 이제 저희 서울문예 TV 쪽으로 시스템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시스템 관련 모니터링도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노현 캐스터 마지막 뉴스도 전달을 해 주실까요? 네. 네, 어제 새벽 3시가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외신 쪽에서는 아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3명의 북한에 억류돼 있던, 인질들과 귀국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속보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 핵협정 파기에 이어서 또 다시 또 북미 회담과 또 남북 간의 이슈로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로 옮겨가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보는데요. 내일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소식으로 정확한 투자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